제주대학교 교육방송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주차증 문제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사전 취업생의 피해를 알아봤습니다. 총여학생회가 제대의 마블 축제를 열었습니다. 청년 취업 박람회인 자바라 페스티벌이 진행됐습니다. 학내 내진 설계 시설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뉴스입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의 첫 수시 모집이 지난달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율이 낮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5월 4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 복지학과, 건강뷰티 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등 4개의 학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표 후 4개월 만에 학과 선정과 모집 계획을 진행해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이뤄진 수시 모집에서 0.32대 1의 지원율을 보여 대구대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의실 확보 같은 운영 문제도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 내년 개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쉽게 학위를 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4년 동안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했던 이런 재학생들을 이건 배려한 사업인지 이런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모집에는 재직자 전형과 평생학습자 전형이 진행됐지만 평생학습자 전형으로 지원이 쏠렸으며 학과에서도 특정 학과에만 지원이 편중돼 수요 조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연말에 이뤄질 정시 모집에서 남은 인원을 충원한다는 입장입니다. 홍보 강화와 오프라인 지원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고려해 학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본 학과에 대한 홍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원서 접수도 병행하여 접수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내년 3월 개강할 예정이지만 운영을 위한 준비가 턱없이 미흡해 보입니다. 학교 측의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JBS 뉴스 고기욱입니다. 주차증 발급에 제한이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장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내에는 약 2,9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주차를 위해서 교직원은 월 5,000원, 학생은 1년에 3만 원을 지불해 주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차증 발급이 재학생들에겐 제한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1개 발급받을 수 있는 주차증을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지금 자차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단과대학이 좀 높은 지역에 있어서 그 근처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주차증이 발급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총무과는 교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발급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단과대학 주차장에 차량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1, 2학년 학생들의 수요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감귤 화해센터 앞에 있는 학생 무료 주차장을 이용해 차량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과대학들과 무료 주차장의 거리가 멀어 학생들은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발급이 힘들어지자 작년에 위조 주차증까지 성행해 총무과가 지난 3월 주차증을 변경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학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 2학년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문 쪽하고 후분 쪽에 그 무료 주차를 다 마련된 쪽으로 1, 2학년들은 그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주차 소요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JBS 뉴스 장혜민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취업한 재학생들이 졸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박윤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졸업학년인 학생이 취업할 경우 담당 과목 교수와의 합의하에 재직 증명서를 내고 출석을 인정받는 취업계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취업 학생들의 졸업을 위한 일종의 배려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데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취업계가 부정청탁으로 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교수가 학생의 성적과 출석에 대한 청탁을 들어줄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네, 원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 건데 직장을 다니자니 학교가 걸리고 학교를 다니자니 이제 등록금을 벌지 못하는 학교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구제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2항을 보면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경우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진 교수가 개인 재량으로 학점을 부여해 문제가 됐지만 학칙으로 지정해 정식 절차를 밟으면 위법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학사과 측은 현재 학칙 개정을 위해 논의 중이며 개정된 학칙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지난달 28일 학생회관에서 제대의 마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부루마블 게임을 테마로 해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1부에선 각 부스별로 나라 이름을 붙여 부스마다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2부는 학생회관 옥상에서 야외 시네마를 상영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학생회관 1층 홀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 4일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2016 청년 취업 박람회인 자바라 페스티벌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취업 컨설팅과 특강, 모의 면접 경진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박람회 참가자 선착순 400명에겐 문화상품권을 지급했고 취업 준비생들에겐 다양한 경품이 마련됐습니다. 제주대학교 건물의 28%만이 내진 설계 적용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캠퍼스 내에서 내진 적용이 된 건물은 26개 동으로 건물 기초 안전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지난 2005년 내진 설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재정 여건상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향후 보수 사업 시 지속적인 내진 보강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간추린 뉴스 정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학 여자 육상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71회 전국대학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4개 등 5개 메달을 획득하며 여자 대학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여자 육상부는 전국대학 육상대회 16연패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제주대학교가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027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특별모금 캠페인의 특별성금으로 제주대 교수와 직원, 조교 등 대학 구성원이 동참해 모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주대학교가 주식회사 람정제주개발과 제주관광인재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람정제주개발과 리조트 월드 제주 아카데미를 설립해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이 아라컨벤션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경영사업단은 아라컨벤션홀이 회의시설과 게스트하우스 기능을 겸비하는 시설이므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명칭은 공모전 심사를 거친 것이며 40명의 지원자들 중 생명공학부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벌써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J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방송